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1월 1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하고 빠진 건가요? 아니면 실적 발표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예. 장 종료 후에 있었고요. 있었고. 이미 그 시간 외에서 11%, 12% 빠지고 있었습니다. 빠지고 있다가 예, 그게 어제 반영된 거고요. 네, 예. 그렇군요. 어제 많이 빠졌어요. 13% 빠졌습니다. 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넷플릭스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었고, 그죠? 예. 나름 나쁘지 않았었는 것 같았는데, 실적이 그래 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준 거죠? 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놀랍게도 네. 지금 주가가 팬데믹 때 주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아침에 봤었는데, 예. 2020년 팬데믹 상황이었던 그 3월달 주가 수준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2년 4Q 실적을 발표했는데 9월 말 기준이 그 회계 기간 말이고요. 예. 그래서 4Q하고 연간 실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디즈니가 하고 있는 신사업 있잖아요. 예. 디즈니 플러스. 예, OTT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쪽에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이익을 지금 예. 그쪽에서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지금 평가가 좀 냉혹하고요. 네. 그쪽에서 2024년에나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보니까 이익이 신사업에서 이익이 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다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 격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경쟁 격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격 경쟁으로 가면서 디즈니가 평균 가입자당 그 매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입자 유치는 그럭저럭 그 그림대로 가고 있는데 네. ASP가 빠지다 보니까 네. 전체 매출이 빠지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신규 콘텐츠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익이 나빠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전사 이익을 훼손시키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숫자를 표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는 크게 두 개의 사업부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하고 테마파크입니다. 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그 케이블 방송하고 OTT 사업부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네. 테마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랜드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이나 캐릭터 관련 수입, 각종 그 수입을 합친 거를 이제 테마파크로 묶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데 전체 숫자로 보시면은 매출이 20.15 빌리언 정도 나왔고요. 컨센이 21.24 빌리언인데 컨센 대비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YOY로 9% 정도 늘었고요. 먼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 보시면은 매출이 12.73 빌리언 나왔는데 컨센이 13.8 빌리언, YOY로는 마이너스 3%. 그 매출 자체도 전 그 사업부가 좀 그 이익도 그렇고 시장 컨센을 좀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디즈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 그 표 쪽 보시면은요. 거기 정식 명칭으로는 디즈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리뷰션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예. 그게 이제 12.7 빌리언이 나왔고 그리고 밑에 이제 디즈니 파크스 익스피리언스스 앤 프로덕트 거기 보시면은 7.4 빌리언. 네. 그래서 매출 사이즈로 보면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그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본 김에 보시면은 세그먼트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인데 이쪽에서 그 매출 규모는 크지만 83밀리언 정도의 영업이익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디즈니 파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YOY 증감률로도 작년에 디즈니 파크에서 테마파크에서 640밀리언의 영업이익이 이번에 1.5 빌리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2배 이상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리고 거기 위에 위에 보시면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작년에 947밀리언이 나왔는데 이번에 83밀리언이 나왔어요. 이게 완전 쇼킹하네요. 예, 91밀리언, 쇼크가 91%가 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가입자 유치를 위한 비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시면은 그 밑에 그 가입자당 월 매출 있잖아요. Average monthly revenue per paid subscriber 이렇게 보시면은 그 작년 동기하고 이번에 보시면은 그 체인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네. 이 얘기는 가입자당 매출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주력인데 참고로 보시면은 작년에 US 앤 캐나다 보시면은 6.81달러가 가입자당 매출이었는데 지금은 6.1달러로 줄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대체로 좀 줄고 있어서 그 밑에 추이를 보시면은 한때 21년 3Q 정도의 그 가입자당 매출이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22년 들어서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SP가 지금 빠지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잠깐 보시면은 그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하고의 가입자 수를 그려놨어요. 넷플릭스가 지금 223밀리언, 그러니까 2억 2,300만 명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1억 6,400만 명까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고 있고 최근에 광고를 끼워서 하는 서비스도 출시했고,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뭐 약간 좀 떨어지는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고, 잠깐 또 위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다이렉트 커스터머라는 사업부가 있는데요. 여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리니어 네트워크스도 있고 다이렉트 컨슈머, 이게 줄여서 이제 DTC라고 하고, 그리고 컨텐츠 매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속해 있는 사업부가 DTC, 다이렉트 컨슈머 사업부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매출을 보면은 4.9빌리언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4.56빌리언 나왔는데 4.9빌리언으로 한 8% 정도 늘었는데, 이게 시사하는 거는 가입자당 매출,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가입자당 매출 자체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자리 성장밖에 안 되는 거죠. 매출액 자체로는.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다이렉트 컨슈머의 그 오퍼레이팅 인컴, 이쪽을 보시면은 지난해 630밀리언의 적자가 났었어요. 그런데 적자 폭 자체가 이번에 1.5빌리언으로 확 늘었어요. 적자가 또 100% 증가했네요. 예, 적자가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사업부에서 이 부분이 지금 디즈니의 어떤 향후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마파크 같은 경우 위에 보시면은 매출이 7.4빌리언 나왔는데 컨센이 7.6빌리언이고 YOY로 36% 늘었거든요. 참고로 팬데믹 이전에 FY19년 4Q 똑같은 시기에 팬데믹 이전의 매출을 보면은 6.7빌리언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보다 테마파크의 매출은 월등하게 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그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테마파크의 매출은 회복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쪽 보시면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아까 보셨겠지만 그 DTC 사업부에서의 큰 폭 적자로 인해서 컨센이 458밀리언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형성이 됐었는데 실제로 83밀리언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그 컨센을 하회했고요. 테마파크에서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1.9빌리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51빌리언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커서 어쨌든 그 매출은 그럭저럭 이제 약간 하회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이익 쪽에서 크게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양쪽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하고 테마파크에서 동시에 좀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2019년 4Q에 영업이익은 1.38빌리언으로 그 팬데믹 이전의 영업이익은 지금 뭐 테마파크에서 역시 그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는 그것보다도 높았다. 훨씬 높았다. 예,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순이익이나 조정 EPS도 그 YOY나 그 시장 기대보다는 좀 훨씬 덜 나왔고 조정 EPS 같은 경우는 0.3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이 0.5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3%의 주가 하락이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예. EPS 컨센이 0.5대 0.3 나왔으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40%나 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쭉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다 보니까 예. 약간 우리나라 백화점 예.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테마파크는 뭐 압도적이죠. 뭐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거의 말씀하셨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쿠팡도 뭐 쿠팡 플레이가 있고 이 이름도 굉장히 아마존, 많죠. 뭐 티빙도 있고 왓챠도 있고 뭐 되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외통수에 빠진 기업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제는 뭐 별것 다 팔잖아요. 럭셔리한 것까지 다 팔아버리는데, 근데 백화점이 계속 투자를 안 하잖아요. 리뉴얼 안 하면 안 가게 돼요. 또. 근데 리뉴얼에 또 엄청나게 돈을 써봐야 백화점에 와서 밑에서 식품관에서 밥 먹고 위에서 아이 쇼핑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면서 전자상거래로 주문을 해버리는 그런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백화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디즈니가 제가 딱 보니까 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넷플릭스하고 계속 뭐 혈투를 벌려야죠. 뭐.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가입자 수 보면은 가입자 수는 아까 디즈니랑 넷플릭스랑 비교할 때 1억 6,4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가입자 수 그 노란 음영 표시한 거 보시면은 YOY로 39% 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가입자 수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이 신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격화되고 또 ASP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 시각으로 지금 좀 관망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쟁 구도가 뭐 백화점도 말씀드렸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네이버의 전자상거래에 맞서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을 비롯해서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출혈 경쟁이 이제 끝이 보여야 되거든요. 끝이 보이면서 어디가 말 그대로 이제 치킨 게임에서 죽는 기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2, 3개 업체로 딱 굳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마존, 애플 TV 등등 해가지고 이 출혈 경쟁의 치킨 게임의 끝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는 무조건 늘려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보면
가입자 유저가 일단 많아야 되다 보니까 예. 계속 유저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는 식으로 돈이 안 되는 거에 해야 되는 부분에 디즈니가 테마파크에서 돈을 버는 게 있어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치킨 게임 출혈 경쟁에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결판이 날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좀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테마파크 예. 컨센 대비 많이 떨어진 거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예. 그 우리가 지금 국내에 이제 골프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골프가 되게 유행을 하는 이유가 골프 유행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네, 박세리가 1998년 박세리 예. 선수가 US 오픈 우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골프 붐이 불었고요. 2003년, 4년, 5년도에는 부킹권을 100만 원 주고 사서 가서 또 골프비 내고 돈을 내고 골프를 쳐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9년, 18년 이때 이제 우리나라 골프장 많이 망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중국 위해, 옌타이, 뭐 대련 이런 데 가서 골프 치면 훨씬 싸요. 그런 것 때문에 국내가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해외로 많이 골프 수요는 계속 늘었는데 해외에 대체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인사동이나 우리나라에 보면 되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똑같은 달러를 가지고 내가 국내에 있는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를 갈 거냐? 예. 이번 기회에 강달러일 때 나가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가? 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논리가 이제 맞으려면 강달러가 다시 약달러로 되면서 테마파크의 수익성이 이거보다 좀 늘어나야겠네요. 네, 그래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강달러가 약세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예. 물가가 떨어지면 페드의 금리 인상이 멈출 거고 예. 그러면서 약달러로 갔더니 그때는 또 경기 침체라는 거죠. 예. 네. 네,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질 수도 있는 예. 여러 가지로 좀 머릿속이 이제 항상 보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이익이나 뭐 이익이죠 이제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야 되는데 디즈니를 보면서 참 훌륭한 회사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기업인데 이 위대한 기업이 약간은 지금 외통수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면서 왜 팬데믹 때 주가 85.98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주가가 86달러였는데 지금 주가가 87달러네. 예, 86.75달러에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최상무님이 오늘 쭉 실적 발표를 훑어주시니까 저도 막연하게 디즈니 같은 회사는 위대한 기업이니까 빠지면 한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조심하게 되네요. 예, 약간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그 회의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PBR 밴드로 보면 바닥이에요. 예, 그렇죠? PBR만 바닥입니다. 1.8배 지금 딱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보니까 뭐 거의 4배까지 갔었는데 PBR도 근데 지금 2배까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인데 PBR 밴드로 보면 분명히 바닥인데 이게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경쟁이 심화돼서 마진을 까먹게 되는 국면이냐에 따라서 PBR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ROE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영어 표현을 쓰면 이제 약간 cautious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PBR이 얘기해 주는 거는 기본적인 테마파크에서의 수익이나 체력은 되는데 앞으로 그 신사업에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실제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기울기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월트 디즈니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회사의 실적 발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제1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